아들, 딸 아이들을 키울 때는 정신없이 살았고, 그렇게 아이들은 어느샌가 뒤돌아보면 훌쩍 어른이 되어 있죠. 지난 일을 떠올려 보면 후회되는 순간도 많지만, 별 탈 없이 잘 자라준 아이들의 고마워하고 잘 키워낸 자신이 대견하기도 하고, 부모 마음은 다 비슷한 듯 합니다. 오늘 사연자도 그런 마음으로 자식을 키워온 평범한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애지중지 키웠던 아들이 이제 엄마를 안 보겠다 합니다. 무슨 사연인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복이 옵니다. 65의 정옥은 혼자 사는 노모입니다. 남편이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후 아들 재민과 딸 지영이 있지만 지영은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어요. 33인 재민은 내과 의사로 일하며 고된 일상을 보내지만 매주 빠짐없이 어머니를 찾아와 함께 밥을 먹고 장을 봐드립니다. 재민 씨, 오늘은 뭐 해드릴까요? 정옥은 아들이 올 때마다 이렇게 물으며 부엌으로 향합니다. 재민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김치전을 부치죠. 재민이 엄마, 이거 진짜 맛있어요라고 말하며 숟가락을 놓지 않을 때 정옥의 얼굴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가 번집니다. 동네 사람들은 항상 부러운 눈빛으로 말하곤 했어요. 정옥 씨 참 복 받으셨네요. 그 집 아들은 진짜 효자예요. 요즘 같은 세상에 어디서 저런 아들을 봅니까? 그럴 때마다 정옥은 겸손하게 웃으며 답하지만 가슴속으로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맞아요. 재민은 정말 좋은 아들이었어요. 정옥은 힘겨운 세월을 보내왔지만 단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었습니다. 지인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었죠. 재민이 하나 보고 살았어요. 그 애 없었으면 벌써 쓰러졌을 거예요. 이 말을 할 때마다 정옥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진심이 담긴 고백이었거든요. 재민은 그런 어머니를 온 마음으로 보살폈습니다. 엄마, 이번 주 토요일에 정기검진 받으러 가실 거죠?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재민은 검진 결과를 꼼꼼히 챙기고 의사 선생님과 직접 상담하며 어머니의 건강을 챙겼어요. 엄마, 혈압약 꼭 챙겨 드세요. 까먹으시면 안 돼요. 재민의 잔소리에 정옥은 알았다. 알았어라고 답하면서도 속으로는 고마움이 차올랐습니다. 어느 겨울날 저녁 정옥이 감기로 몸살을 앓고 있을 때였어요. 재민은 병원 일을 마치고 곧바로 어머니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엄마, 어디 아프세요? 열은 얼마나 나요? 재민은 청진기로 어머니의 가슴 소리를 듣고 해열제를 챙겨주며 밤새 간병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정옥이 깨어보니 재민은 소파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정옥은 그런 아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재민아, 엄마가 이 나이에 무슨 간병이 필요해. 너도 피곤할 텐데.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엄마가 편찮으시면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재민의 대답에 정옥은 또다시 울음이 터졌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 아이 없이는 정말 살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정옥은 밤마다 재민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첫걸음마를 뗄 때 엄마 엄마 하며 달려오던 모습, 학교에서 상을 받고 와서 엄마 나 1등 했어 하며 자랑하던 모습, 의대 합격 소식을 듣고 엄마 덕분이에요라며 눈물 흘리던 모습까지 모든 기억이 가슴 깊이 새겨져 있었어요. 정옥에게 재민은 단순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전부였고 숨쉬는 이유였으며
존재의 의미였어요. 재민 또한 어머니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여기며 살아왔죠. 그렇게 33년 동안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깊은 사랑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재민의 표정이 무거워졌습니다. 평소 밝은 미소로 어머니를 맞이하던 재민이 문을 열 때부터 어딘가 어색했어요. 재민아, 무슨 일 있니?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정옥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재민은 아니에요. 그냥 병원 일이 좀 힘들어서요라며 대충 넘어갔습니다. 며칠 뒤 재민이 어머니를 찾아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병원에서 어떤 환자분 가족력 상담을 하다가 저도 유전자 검사를 받게 됐는데요. 재민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듯한 불안한 떨림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 혈액형이랑 가족 병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요. 정욱은 대수롭지 않게 답했습니다. 내 혈액형은 A형이고 너 아버지는 B형이었어. 가족 병력은 내가 다 아는 거 아니니? 하지만 재민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이 들었지만 정욱은 애써 무시하려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저녁 재민이 평소보다 일찍 어머니 집을 찾아왔어요. 손에는 하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재민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바짝 마른 상태였어요. 엄마, 재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거 뭐예요? 재민이 내민 봉투에서 나온 건 병원에서 발급한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정욱이 종이를 받아들었을 때 굵은 글씨로 적힌 문구가 눈에 들어왔어요. 모자관계 불일치. 그 순간 정욱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손에서 종이가 떨어져 바닥에 흩어졌고 심장이 멈출 것 같았어요. 엄마. 재민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제가 엄마 아들이 아니에요? 재민은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랑 나 정말 가족이 아닌 거예요? 정욱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릴 뿐이었어요. 33년 동안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비밀이 이렇게 갑자기 드러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재민아. 정욱이 간신히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민이 바닥에 떨어진 결과지를 주워들며 다시 물었어요. 엄마, 대답해 주세요. 이게 뭔지 설명해 주세요. 재민의 눈에는 혼란과 당황, 그리고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어요. 나는 정욱이 떠듬떠듬 말하려 했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30년 넘게 숨겨온 진실을 어떻게 단숨에 털어놓을 수 있겠어요? 특히 이렇게 갑작스럽게 들키게 된 상황에서는 더욱 말문이 막혔습니다. 재민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그럼 정말로 저는 누구죠? 제 진짜 부모는 누구고요? 재민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정체성이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정욱은 떨리는 손으로 재민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재민이 손을 뿌리치며 일어났습니다. 저는 잠깐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게 다정하던 재민이가 차갑게 굳어버린 모습을 보자 정욱의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어요. 재민은 그대로 집을 나가버렸고
정옥은 홀로 남겨진 거실에서 오열했습니다. 정옥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며 33년 전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아직도 생생했어요. 28살의 정옥이 산부인과 병실에서 둘째 아들을 낳았던 그 추운 겨울날 말이에요. 출산 후 이틀간은 행복했습니다. 첫째 지영이에게 동생이 생긴다고 좋아했고 남편도 아들을 얻었다며 기뻐했어요. 하지만 사흘째 되는 날 새벽 간호사가 급하게 달려와 말했습니다. 정옥 씨, 아기가 갑자기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고 있어요. 신생아 중환자실로 옮겨야겠습니다. 정옥은 그 순간부터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남편과 함께 중환자실 앞에서 밤을 새우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우리 아기만은. 하지만 하늘은 정옥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 다음 날 오후 의사 선생님이 무거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아기가 떠났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정옥은 그 자리에서 기절했고 깨어나서도 며칠간 울음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말없이 눈물만 흘렸고 지영이는 엄마가 왜 우는지도 모른 채 옆에서 졸졸 따라다녔어요. 퇴원을 하루 앞둔 날 밤 정옥이 혼자 울고 있을 때였습니다. 나이 지긋한 간호사 한 분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정옥 씨, 정말 상심이 크시죠? 이런 말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혹시나 해서 망설이다가 말씀드려요. 오해 말고 그냥 들어주세요.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이어서 말했습니다. 옆 병실 아기 말이에요. 엄마는 산후 출혈로 돌아가셨어요. 아기는 살아남았는데 데려갈 가족이 없습니다. 산모가 혼자 왔고 가족이 없다고 했어요. 그 아이가 혼자 남겨졌습니다. 정옥은 처음에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간호사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혹시 생각해 보실 마음이 있으신지 해서요. 물론 강요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날 밤 정옥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신생아실에 혼자 남겨진 아기가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새벽녘에 몰래 신생아실을 찾아갔을 때 정옥은 그 아기를 보자마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작은 생명이 너무나 안쓰러웠어요. 이 아이도 엄마가 필요할 텐데. 정옥은 유리창 너머로 아기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아기가 눈을 뜨고 정옥을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그 맑은 눈동자를 보는 순간 정옥의 마음에서 뭔가가 움텄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옥은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제가 어젯밤에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남편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정옥의 간절한 마음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원한다면 우리가 그 아이를 키워봅시다. 정옥은 그 아기를 품에 안고 병원을 나섰어요. 이제부터 넌 우리 아들이야. 재민이라고 부를게. 정옥이 그 아이에게 처음 해준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정옥에게 재민은 진짜 아들이었어요. 집에 돌아온 정옥은 지영이에게 말했습니다. 지영아, 내 동생이야. 재민이라고 해. 지영이는 신기해하며 아기 재민을 바라봤어요. 엄마, 동생이 진짜 왔네요. 그렇게 재민은 자연스럽게 가족이 되었습니다. 정옥은 단 한 번도 재민을 다르게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밤중에 울면 달래주고 아플 때는 밤새 간병하며 재민의 모든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재민이 처음 걸음마를 뗄 때, 첫 말을 할 때, 모든 성장 과정을 지켜보며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재민은 정옥이 목숨 걸고 사랑한 진짜 아들이었습니다. 재민이 집을 나간 뒤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정옥은 매일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재민의 전화를 기다렸어요. 문자라도 한 통 왔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바랐지만 재민은 완전히 침묵했습니다. 재민이 전화번호로 전화해 볼까? 정옥은 몇 번이나 전화기를 들었다 놓았어요.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재민이 전화를 받지 않으면 어쩌죠? 아니면 더 차갑게 대하면 어떻게 하죠? 이웃집 아주머니가 안부를 물어왔어요. 정옥 씨, 요즘 재민이 안 보이네요? 무슨 일 있나요? 정옥은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 애가 병원 일이 바빠서 그래요. 곧 올 거예요. 하지만 정옥의 웃음 뒤에는 깊은 슬픔이 숨어 있었어요. 며칠 뒤 지영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재민이한테 연락 안 와요? 재민이가 병원에서 휴직계를 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정옥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지영아, 혹시 재민이한테 연락해 볼 수 있을까? 정옥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지영이도 재민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했어요. 엄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재민이가 갑자기 왜 이래요? 정옥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지영이에게까지 이 일을 말할 수 있겠어요? 정옥은 매일 문 앞을 바라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혹시 재민이 올까봐 현관문을 열어두고 재민이 좋아하는 음식을 미리 준비해두기도 했어요. 하지만 재민이는 오지 않았어요. 밤이 되면 정옥은 재민의 어린 시절 사진을 꺼내 들여다봤어요. 돌잔치 때 한복을 입고 웃던 모습,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달리기를 하는 모습, 중학교 졸업식에서 상을 받던 모습까지 모든 사진 속에서 재민은 해맑게 웃고 있었고 정옥도 행복해 보였어요. 어디서 왔든 너는 내 아들이다. 어떻게 말해야 하니, 재민아. 정옥은 사진을 가슴에 안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33년 동안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혈연 관계가 없다고 해서 그 사랑이 가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정옥은 병원에서 몰래 받아두었던 재민의 입원 기록지를 찾아냈어요. 누렇게 바랜 종이에는 무연고 신생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때 묻은 출산 확인서도 꺼냈어요. 이 서류들이 재민과 자신의 관계를 증명하는 유일한 흔적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낳지는 않았지만 너를 키운 건 나야. 너를 사랑한 것도 나고. 정옥은 서류를 보며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이런 변명 같은 말들이 재민에게 통할까요? 재민의 마음에는 이미 배신감과 상처가 깊게 패여 있을 텐데요. 그날 밤 정옥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재민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다시는 엄마라고 부르지 않을지, 이제 정말로 남남이 되는 건 아닌지, 온갖 걱정과 두려움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세상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진실이 이제야 짐처럼 무겁게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정옥은 그동안 이 비밀을 지키는 것이 재민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그것이 오히려 재민에게 더 큰 상처를 준 것 같았습니다. 진실을 숨긴 것에 대한 죄책감과 재민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정옥을 짓눌렀어요.
재민과 연락이 끊긴 지 보름이 지나자 지영이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온 정옥의 모습을 본 지영은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는 눈에 띄게 야위어 있었고 얼굴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안 좋아 보이세요? 밥은 드시고 계신 거예요? 지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정옥은 괜찮다며 대충 넘어가려 했어요. 하지만 지영의 눈에는 어머니의 상태가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엄마, 재민이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병원 동료한테 들어보니까 한 달째 휴직 중이라고 하던데요. 지영이 다시 물었을 때 정옥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결국 정옥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영아, 엄마가 너한테 말하지 않은 일이 하나 있어. 정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영은 어머니의 심각한 표정을 보며 불안해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엄마? 정옥은 33년 전 그날의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주었어요. 둘째를 잃었던 아픔, 혼자 남겨진 아기와의 만남, 그리고 재민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게 된 과정까지. 지영은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점차 어머니의 진심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재민이는? 지영이 말끝을 흐렸어요. 그래, 피는 안 섞였지만 우리 가족이야. 정옥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민이가 유전자 검사 결과를 보고 나서 연락을 끊었어. 지영은 한동안 말없이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정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그동안 혼자 이런 걱정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정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어요. 지영아, 내가 어렸을 때도 재민이 때문에 신경을 많이 못 써줬지? 미안해. 정옥이 죄스러운 마음을 털어놓자 지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재민이는 정말 좋은 동생이었어요. 저도 재민이를 진짜 동생으로 생각해 왔는걸요. 지영은 어머니의 등을 토닥이며 위로했어요. 엄마가 재민이를 어떻게 키웠는지 제가 다 봤어요. 밤새 간병하시고 학교 행사마다 빠지지 않고 오시고 그런 게 진짜 엄마 아니에요? 지영의 말에 정옥은 더욱 눈물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재민이 마음은 어떨까? 지금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고 있을까? 정옥의 걱정에 지영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엄마, 재민이는 분명히 돌아올 거예요. 그 애가 얼마나 엄마를 사랑하는지 제가 잘 아는걸요. 지금은 충격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지영은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먹을 게 거의 없었습니다. 엄마, 밥 제대로 안 드시고 계셨네요. 제가 뭐 좀 해드릴게요. 지영은 마트에 다녀와서 어머니가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여드렸어요. 엄마, 제가 재민이를 찾아볼게요. 그 애랑 한번 제대로 이야기를 해보겠어요. 지영의 제안에 정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재민이가 더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어. 그냥 시간이 지나면 이해해주겠지. 하지만 지영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엄마, 이대로 두면 안 돼요. 재민이도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나서야 해요. 지영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제가 재민이한테 편지를 써볼게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엄마가 재민이를 얼마나 사랑해왔는지를 적어서요. 그날 밤 지영은 밤늦게까지 편지를 썼어요. 재민과 함께했던 어린 시절 추억들,
어머니가 재민을 돌보던 모습들, 그리고 가족이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자필로 쓴 편지를 다시 사진으로 찍었어요. 그리고는 카카오 메신저로 사진을 보냈어요. 제발 메시지를 확인하기를 기도하면서요. 사흘 뒤 저녁 정옥이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정옥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재민일까요? 문을 열어보니 정말로 재민이 서 있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수염이 자라나 있고 눈가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어요. 재민아, 들어와. 많이 힘들었겠구나. 정옥이 조심스럽게 말하자 재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재민은 소파에 앉아 한참 동안 말없이 있었어요. 정옥도 옆에 조용히 앉아 재민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재민이 입을 열었어요. 누나가 보낸 메시지 읽었어요. 그리고 병원 기록들도 봤고요. 재민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저도 많이 생각해 봤어요. 처음에는 정말 화가 났어요. 왜 지금까지 숨기셨는지, 왜 저에게 거짓말을 하셨는지, 재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정체성이 뭔지, 저는 누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정옥은 재민의 말을 조용히 들었어요. 변명하거나 핑계를 대고 싶지 않았습니다. 재민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누나 편지를 읽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재민이 정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아팠을 때 밤새 간병해 주신 분, 제가 의대에 떨어졌을 때 위로해 주신 분, 제 모든 순간을 함께 해주신 분은 엄마였어요. 재민이 엄마라고 다시 불러주는 순간 정옥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재민아, 엄마, 저는 여전히 혼란스러워요. 제 진짜 부모가 누구인지, 왜 저를 버렸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재민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엄마가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셨다는 거. 그리고 저도 엄마를 정말 사랑한다는 거요. 재민의 말에 정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흐느꼈어요. 재민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재민도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왜 그동안 혼자 이 짐을 지고 계셨어요? 저한테 말씀해 주셨으면 이해했을 텐데요. 정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상처받을까봐 무서웠어. 내가 나를 떠날까봐 두려웠고. 엄마, 저는 어디 안 가요. 피가 섞이지 않았다고 해서 가족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재민의 말에 정옥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이니? 정말 내 곁에 있어 줄 거니? 재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네, 하지만 하나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정옥이 궁금한 표정으로 바라보자 재민이 말했어요. 제 생모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꼭 만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어떤 분이었는지 궁금해서요. 정옥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제는 숨길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병원에 기록이 남아있을 거야. 내가 알아봐 줄게. 재민은 고마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엄마. 재민이 다시 말했어요. 앞으로는 서로 비밀 없이 지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요. 정옥은 재민의 손을 꼭 잡으며 약속했습니다. 그럴게, 재민아. 정말 그럴게. 그날 밤 재민은 오랜만에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예전처럼 자연스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두 사람은
다시 가족이 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지금 오히려 더 깊은 신뢰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재민과 정옥은 함께 예전 산부인과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33년이 지나 병원은 많이 달라져 있었지만 의무기록실은 여전히 지하에 있었어요. 정옥은 떨리는 마음으로 당시 상황을 설명했고 직원은 오래된 기록을 찾아주겠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기록이 남아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직원이 말하며 구식 파일함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1시간쯤 지나자 누렇게 바랜 파일 하나가 나왔습니다. 있네요. 1992년 2월 기록입니다. 파일을 받아든 재민의 손이 떨렸어요. 정옥도 긴장한 채로 재민 옆에 앉았습니다. 파일을 열자 김수진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22살의 미혼모였고 산후출혈로 사망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김수진. 재민이 생모의 이름을 조용히 읽어보았어요. 주소는 경기도 어느 작은 동네였고 보호자란에는 없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기 아버지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었어요. 연락 가능한 가족이나 친척이 없다고 나와 있네요. 재민이 기록을 읽으며 말했습니다. 정옥은 재민의 표정을 살펴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괜찮니? 재민은 한참 생각에 잠긴 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안쓰럽네요. 22살에 혼자서 저를 낳고 돌아가셨다니. 재민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났어요. 정말 힘드셨을 텐데. 병원을 나온 후 재민과 정옥은 기록에 적힌 주소지를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경기도의 한적한 농촌 마을이었어요. 33년이 지나 마을도 많이 변해 있었지만 몇몇 오래된 집들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마을 이장님을 찾아가 김수진에 대해 물어보니 기억한다고 했어요. 아, 그 집 딸 수진이요? 참 불쌍한 아이죠.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살던 아이였는데 이장님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장님은 수진이 살던 집터를 가리켜 주었어요. 지금은 빈터가 되어 있었지만 예전에는 작은 한옥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재민은 그 터를 바라보며 오랫동안 서 있었어요. 엄마. 재민이 정옥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제 생모는 정말 힘든 삶을 사셨네요. 저를 혼자서 키우려고 했는데. 정옥은 재민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그래도 끝까지 너를 지키려고 했잖니. 그 마음만으로도 고마운 분이야. 제게 생명을 주신 분도 제 엄마고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신 분도 제 엄마예요. 둘 다 제게는 소중한 분들이에요. 재민의 말에 정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민이 이렇게 성숙하게 받아들여 주다니 정말 고마웠어요. 며칠 후 재민은 병원에 복직했어요. 동료들이 걱정스럽게 물어보자 재민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가족 문제가 있었는데 잘 해결됐어요. 이제 괜찮습니다. 재민의 얼굴에는 예전의 밝은 미소가 돌아와 있었어요. 정옥도 다시 활기를 찾았습니다. 재민이 매주 찾아오는 일상이 돌아왔고 동네 사람들도 요즘 정옥 씨 표정이 좋아 보이네요 라고 말했어요. 정옥은 그냥 아들이 건강해서 그래요라며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사진관에서 가족 사진을 찍는 동안 사진사가 말했어요. 정말 화목한 가족이시네요.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사진에서도 느껴져요. 정옥은 재민과 지영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맞아요.
우리는 정말 화목한 가족이에요. 재민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지 않았어요. 대신 어떻게 하면 어머니를 더 잘 모실 수 있을지,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지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거죠.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가정마다 저마다의 사연이 있겠지만 가족이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누군가는 가족이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대상이 되곤 하는데 말이죠. 재민 씨 가족이 앞으로 더욱 건강하고 화목한 가족이 되기를 응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날들 되세요.